오늘 첫 번째 용의주로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제시해 주셨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서 받은 투자금 원전에 가장 먼저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 내놓으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은 흐름 만들어가고 있죠. 네. 보통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떠오르면 이제 원전 기자재를 잘 만드는 회사 정도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히 이제 기대감이나 테마적 움직임이 아니죠. 특히 이제 미국이 40년 만에 원전을 재개하고, 그리고 그 첫 수혜 후보로 우리나라 기업을 지목했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다른 스타일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원전 기대감이 아니라 원전 발주가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올라가는 기업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죠. 우선 미국이 이제 AI 발전으로 인한 이제 전력 수요 폭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 대형 원전 8개 건설을 공식 확정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40년간 신규 원전이 없었던 미국이 전력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원전을 다시 선택을 한 건데, 여기에 이제 총 800억 달러 투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에너지 전략의 방향이 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신호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금 조달 방식인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약속했던 7,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에서 일부를 원전 건설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우리나라는 자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한국 기술이 이제 들어갈 확률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더욱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지난 40년간 원전을 건설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전 시공을 해외 기업에 의존해야 하는데, 현재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 협력 구조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요. 한미 협약상 우리나라 기업이 우선적으로 좀 참여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K원전의 기회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외에도 이제 베트남이나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나 튀르키예 등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이제 원전 발주가 동시다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글로벌 수주 중심에 가장 선명하게 포착된 기업이죠.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등 원전 주기기를 설계, 제작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원전 산업의 절대 핵심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독보적인데요. 이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동 국가들이 원전 발주를 확대하는 지금 경쟁사가 사실상 없는 독점적 지위를 의미를 하고, 현재 회사는 이제 유럽 원전에서 시장에서 빠르게 레퍼런스를 쌓고 있고요. 체코 두코바니 사업은 올해 말에 공개하기 예정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내년부터는 불가리아나 폴란드 신규 원전 프로젝트의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핵심 기자재를 공급할 전망입니다. 게다가 이제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기자재 수주 같은 경우는 올해에서 2027년 사이에 가장 성장 구간에 진입할 걸로, 가장 강한 성장 구간에 진입할 걸로 전망이 되고, 원전 프로젝트는 한번 수주하면은 수주에서 수십조 규모의 10년 단위 공급 계약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 밸류에 큰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테라파워나 뉴스케일이나 엑스에너지 등 글로벌 SMR 리더사와의 공급 계약도 체결해가지고 핵심 공급망 지위를 확보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SMR 주기기 생산 기반을 갖춘 기업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요. SMR 시장이 본격화되면은 가장 빠르게 수혜가 집중될 수 있는 기업으로 꼽히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가스터빈이라는 두 번째 성장 축도 이미 확보를 했죠.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대신에 LNG 기반의 가스 발전으로 좀 눈을 돌리면서 가스터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2019년도에 국내 최초, 그리고 세계 5번째로 대형 가스터빈을 독자 개발했고요. 지난달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300메가와트급 대형 가스터빈 2기를 공급 계약하는 등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높였습니다. 즉 이제 두산은 현재 원전, 그리고 미래 SMR, 그리고 AI발 전력 수요 기반 가스터빈이라는 이 세 가지 성장 스토리를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장기 하락을 또 넘어서서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이 붙어주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6월 달부터 지속됐었던 박스권을 요번에 돌파한 이후에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가격의 이제 레벨이 달라졌고요. 이 박스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해주면서 박스권을 잘 유지하면서 반등 흐름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여기서 이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얼마나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지 그러면서 9만 원대 안착을 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순히 원전 테마라기보다는 지금의 글로벌 분위기는 원전 산업의 재시작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나라 기업이 설 자리가 열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직접 우리나라가 필요하다라고 선언한 시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더 이상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주도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이 강하게 붙어주면서 박스권 탈출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우선은 9만 원 선 안착부터 한번 기대해 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 두산 에너빌리티였고요. 두 번째 용의주로서는 두산 로보틱스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공교롭게 오늘 용의주들 모두 두산 붙어 있네요, 반장님.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두산이 나와더라고요. 네. 우선 두산 로보틱스를 떠올리는 분들 보면 협동 로봇 아니면 스마트 공장 정도로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하지만 이제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그보다 훨씬 큰 그림, 어떻게 보면 물리 세계를 움직이는 AI, 그러니까 피지컬 AI 시대의 주역이 되겠다고 지금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사람이 옆에서 일하는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지능형 로봇 생태계, 이 거대한 변의 문을 연 게 바로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되겠죠. 이 종목은 지금 로봇 기업이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받는 순간을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산 로보틱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제 협동 로봇이 아니라 피지컬 AI 전략인데 그 CEO 김 대표가 김민표 대표가 직접 이제 다음 혁신은 물리 세계를 움직이는 지능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우리나라, 미국, 독일로 이제 글로벌 팀을 확장하기 시작을 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AI가 아니라 센서, AI 모델, 그리고 제어 기술이 통합된 지능형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점인데 즉 이제 카메라가 보고 로봇이 판단하고 움직임을 스스로 제어하는 형태죠.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M&A 인재 확보라든가 로봇용 AI 소프트웨어 구조 확장, 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벌써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이제 즉시 현장 수익 가능한 AI 로봇 솔루션, 그러니까 이건 그동안에 로봇 기업이 하지 못했던 영역인데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 AI 데이터를 하나로 패키지처럼 묶는 단계까지 지금 올라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영국 매뉴팩처링 디지털이 발표한 올해 글로벌 상위 10대 로봇사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글로벌 탑10에 진입을 했습니다. ABB나 앱손이나 화낙, 야스카 등 글로벌 로봇 강자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시장 점유율 1%대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건 좀 의미가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선점한 시장은 바로 협동 로봇인데 설치가 쉽고 프로그래밍이 간단하고 그리고 안정성까지 확보를 했는데요. 이 장점 덕분에 북미와 유럽 중소, 중견 제조업들이 빠르게 채택하는 세그먼트입니다. 특히 이제 경쟁사 대비 직관적 UI라든가 사용자 경험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고 해외 시장 확장 속도가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꼭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단순한 로봇 제조사가 아니라 M&A 기반의 플랫폼 확장 기업으로 좀 변신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인수했던 미국의 원액시아 역시 이제 이런 전략의 일환이고 앞으로도 이제 수익성이 확보된 로봇 기업 인수가 예고된 상황인 만큼요. 최근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변수로서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에 진행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로봇팔 중심의 제조 로봇만 하던 회사가 사람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휴머노이드로 확장한다는 것은 기술 지향적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뜻이고 중요한 거는 이 투자가 이제 AI 로봇 시대의 캐시카우로 향할 수 있는 투자라는 점이고요. 시장은 이를 빠르게 미래 가치를 빠르게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좀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되돌림 구간에서 오늘 강한 슈팅이 나와주면서 장중에 거래대금까지 강하게 붙어주는 거 확인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추세 전환은 완벽하게 거의 시도를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래대금도 강하게 동반된 만큼 이번에 이제 95,000원 정고점 부분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여태까지 지탱해주던 외인 기관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와 주는지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단순한 로봇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넘어서 AI가 실제 세계를 움직이는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조정기에 주저하면 늘 뒤늦게 아쉬움이 남는데 시장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는 기업 그리고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들어간 기업. 어떻게 보면 오늘의 우위주 두산 로보틱스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주가 전고점 95,000원 선 빠르게 돌파해 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죠.